김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뭐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당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 떠다 밀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핑계대면서 미뤄왔고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 해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광종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얘기가 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너무한데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걸 다 포괄해서 하나의 제도로 모두 해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이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고재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을 하나로 보시면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결과는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 이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도 보시지만 저희가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제도에 있어서도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죠. 저는 이런 면은 그렇게 이게 현재 민심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정부 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식의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저는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심을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이원총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정치인은 겸허하게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저희의 이런 노력에 언론 여러분께서 주목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저희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민심과 저희가 요청하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는 제가 아까 모든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하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정치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 진영과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변화의 초창기인데 제가 맨 앞에 서서 바람이 오는 건 맞겠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당대표에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민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이렇거든요.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위기라는 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부산 금정에서 61%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 국정 지지율이 27이 나왔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 금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의 시민들께 호소드렸던 것은 우리가 한번 바꿔볼 테니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민심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도 그 40에 가까운 괴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민심에 조금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저희는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늦어지면 이게 고착화될 것이고 백약이 무효할 겁니다. 지금은 저는 이 돌아섰던 분들, 27과 61의 차이의 분들은 조금만 잘하면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선동주의적 성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민국과 본인들의 미래를 맡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한 발짝 더 움직이고 그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 그게 늦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미래에 관한, 주로 미래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그렇게 답드립니다.